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우리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 그리고 운영자분 외에도 보호자분들과 그리고 어르신께서도 알아두셔야 하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모두가 함께 알아야 하는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라고 잡았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케어스토리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단 한 건의 노인학대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우리 모두가 힘과 뜻을 모았으면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시작할 텐데요. 자, 먼저 시작에 앞서서 뉴스 영상 하나부터 같이 시청하시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A복지재단 산하 노인요양원에서 노인 학대 의혹이 추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일부 노인들에게 장기간 신체 억제대로 결박해 학대한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이 시설 요양보호사 등이 경찰에 진정서를 내고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주 A복지재단 산하 한 요양원입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의 두 손이 옴짝달싹 못하게 침대 난간에 묶여 있습니다. 이 노인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10개월에 걸쳐 손이 결박된 채 사실상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게 이 시설 요양보호사 등 내부 관계자들의 폭로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신체 억제대를 사용할 때는 2시간마다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체위를 변경해야 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고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가족들의 동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식사 시간이 아님에도 빈 식판이 끼워진 휠체어를 타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는 또 다른 노인. 기저귀를 찢는다는 이유로 거동을 못하도록 했는데 이 역시 보호자 동의 없이 신체 구속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노인보호 전문기관 조사로 밝혀졌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시설 내부 요양보호사들은 자신들이 노인 학대 주범으로 몰리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들 노인들을 결박하고 억제대로 신체를 구속한 건 요양보호사의 판단이 아니라 관리자 지시에 의해 이뤄졌고 시설 측이 이를 알고도 묵인, 방치했다는 주장입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그 비열을 참을 수가 없어요. 짝짝 늘어붙어가지고. 저는 틱틱이니까 그게 늘어붙어요. 그게 일회용 장갑을. 그래서 일회용 장갑을 못 쓰고 고무장갑을 필요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기저귀 등 관련 제품도 품질이 낮아 제대로 된 보호가 힘들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시설 측이 비용 절감을 내세워 값싼 저질 제품을 쓰다 보니 입소 노인 대부분이 발진 등 피부 질환을 달고 산다는 겁니다.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나 목욕하거나 그럴 때 씻길 때 팀장님한테 비해서 지시를 받죠. 판단을 못하려면 우리는 할 수는 없어요. 팀장한테까지만 해요. 저희는. 간호사, 조무사 그 사람이 다 그런 권력을 갖고 있어요. 상황이 이런데도 요양원 운영 주체인 A복지재단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 39조 등에 따르면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하는 방임 행위에 대해 행위자 외에도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양벌 규정이 존재하지만 시설은 쏙 빠진 채 요양보호사에게만 그 책임을 물리려 한다는 게 내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이 시설 현 원장은 억제대 사용 및 학대 정황은 본인이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이 수사 중인 A복지재단의 관련 의혹에 대해 해당 기관 사회복지사와 일부 요양보호사들은 경찰에 A복지재단의 제대로 된 수사를 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해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 자, 방금 보신 이 뉴스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보신 것처럼 청주의 A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어르신께 신체 구속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신체 구속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체 구속에 대한 명령을 운영자분께서 아마 지시를 한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이제 어르신께 신체 구속을 한 건데, 신체 구속은 정확한 지침이 있죠. 가급적이면 우리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가급적이 아니라 신체 구속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신체 구속은 할 수 있겠지만, 그때에도 아주 최소한의 시간으로, 그리고 보호자분께도 즉시 보고해서 동의를 얻고 나서 아주 최소한의 시간만, 1시간 정도 이내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업무 규정을 지금 복지재단 정도면은 노인 요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아시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인 학대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거는 현장의 상황과 업무 규정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노인 학대 의혹이 불거진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케어스토리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현장의 상황도 우리가 면밀히 살피면서 업무 규정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신체 구속 지침이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내용을 우리 종사자분들과 운영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과 보호자분들께서도 함께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노인학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노인학대 행위가 우리 기관에서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하는데, 이게 학대인지 아닌지 시설에서 계속 생활하다 보면은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으로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면서 정확한 업무 규정을 통해서 어르신께 어떠한 노인학대도 발생하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신체 구속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교육을 제공해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교육 내용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어르신께 신체 구속은 제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신체 구속은 절대로 안 된다. 자, 그런데 긴급한 상황, 어쩔 수 없을 때, 어르신의 생명과 연관되는 그런 긴급한 상황일 때, 그때 일시적으로 보호자분의 동의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1시간 이내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어르신을 곁에서 신체 구속 없이 보호할 수 있어야만 할 거고요. 그리고 어르신께서 생명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신체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러면 어르신은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때는 의료기관으로 연계를 해 주실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어르신께 학대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어르신의 권리부터 우리가 알아서 그 권리부터 보호해 드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 보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르신은요,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죠. 인간은 누구에게나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이런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수 있는데,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인생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사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그만큼 어르신께는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해 드릴 그런 권리를, 대우를 받으실 그런 권리를 어르신들께서 갖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 그리고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다. 여기서 보면 질 높은 수발인 거거든요. 질 낮은 수발이 아닙니다. 질 높은 수발로서 어르신께서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한다. 또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 내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특히 우리 기관에서는 어르신께서 자유롭게 산책을 원하시는데 실종 우려 때문에 자유로운 산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르신께서 자유롭게 산책을 하실 수 있게끔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드릴 것이냐, 우리의 시설 환경을 마련할 것이냐, 그 부분을 고민해서 어르신께서 자유롭게 산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설비 요건, 시설 요건을 갖추시면 좋겠다라고 보여지죠. 또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도 있으시다. 그리고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시고요.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재반시설 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어르신께서는 이런 권리들을 다 갖고 계십니다. 누구나 이런 권리는 다 갖고 있는데요. 특히 어르신께 요구되는,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들인 거죠. 자, 일단 어르신은요, 노약자입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요, 어르신을 보호하는데 그 보호가 자칫하면 보호가 아니라 어르신을 학대한 거나 어르신을 또는 구속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림과 동시에 어르신의 자유와 그리고 어르신께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리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학대는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르신 인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우리 주위에 장기요양기관도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학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꼭 어르신 인구가 늘어나서 학대가 늘어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르신을 케어해드리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어르신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안전한 보호를 제공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지침이나 또는 지금 법적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법적 시스템이 좋지 못한 관계로 우리가 자칫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기관에서는 단 한 건의 어르신 학대도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 종사자분들께서 가해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네, 노인 학대에 대한 가해자는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데 있어서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이 단 한 건도 있지 않도록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노인 학대의 정의부터 해서 하나씩 좀 더 깊게 내용들을 살펴보실까요? 자, 먼저 노인 학대는요,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에 나와 있는데 노인 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죠. 자, 노인학대 발생 공간별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먼저는 가정학대가 있죠. 가장 많이 노인학대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시설학대가 있죠. 지금은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전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제도화되어서 장기요양 기관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 장기요양 기관이 많이 생기는 과정에 있어서 업무에 대한 미숙, 그리고 종사자 역량이 부족함, 그리고 법적 시스템의 잘못된 제도, 이런 걸로 인해서 시설에서, 장기요양 기관에서 학대도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기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기타 학대 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그래서 기타 장소에서 노인 학대가 또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노인 학대는요, 4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먼저는 복합성이 있다. 오랜 시간 동안 복잡하게 얽혀온 가족관계 갈등의 극단적인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가정에서 일어났을 때에는 가족 관계의 갈등에 의한 극단적인 형태가 될 거고요. 기관에서 만약에 발생했다고 하면 종사자, 운영자와 어르신 간의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발생하는 갈등, 그런 갈등이 오랜 시간 동안 복잡하게 얽혀온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오늘 처음 뵙고 오늘 노인학대가 발생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면서 그 과정에 있어서 학대가 발생한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어르신께서 건강 상태가 점점 악화되시면서 가족분들과의 다양한 갈등이 오랫동안 축적이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노인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반복성이 있죠. 오랜 시간 동안 노인학대가 이루어지니까 일회적인 폭력이 아니라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냥 하루 끝나는 일이 아니고 오랜 시간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암울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속성이 있다. 외부 개입이 어렵고요.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그 문제가 오랫동안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뉴스, 우리 서론에서 뉴스를 보셨는데 그 뉴스 보면요. 이 일이 터지기까지 상당히 시간도 걸렸을 거고 이 과정을 신고해서 이런 부분이 드러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 해당이 되죠. 신고하시는 분도 신고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랬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노인학대는 지속적이면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은폐성이 있어요. 폐쇄된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노인 장기요양 기관도 지금 코로나19 같은 일들을 통해서 폐쇄적인 운영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일단 폐쇄적이잖아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어르신께 노인학대가 일어났을 때 이게 자꾸 은폐되고 드러나지 않게 되고는 그런 상황이 된다. 더불어서 피해자가 어르신인데 어르신께서는 또 창피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가해자가 만약에 가족일 때에는 또 내 가족에 대한 어떤 법적인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신고나 외부 기관의 개입을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복합성, 반복성, 지속성, 은폐성을 갖고 있는 것이 노인학대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노인복지시설에서의 학대 판정 지표별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행위들이 노인학대에 해당이 되는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이 노인복지생활시설 학대 판정 지표인데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업무 수행 지침에 제시된 노인학대의 유형별 대표적 행위를 지금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먼저는 신체적 학대다라는 거죠. 지표 1은 어르신을 폭행하는 부분입니다. 자, 보면요. 신체 일부를 이용해서 어르신을 폭행하는 거죠. 주먹으로 치고 뺨을 툭툭 치거나 때리고 꼬집고 핥히고 머리를 쥐어박는다든지 발로 차거나 멍이 들 정도로 탁탁 치는 거, 밀치거나 넘어뜨리고 몸을 벽에 박거나 바닥에 내리치거나 머리채를 움켜잡거나 잡아당기고 머리,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아 흔드는 거, 팔 또는 발을 비트는 행위 같은 것들이죠. 여기서 보면은 이런 꼬집는 행위 있잖아요. 또는 핥히는 행위. 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중에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면서 아무도 못 보는 상황에서 아무도 안 본다고 이 생각을 해서 그런지 꼬집거나 핥히거나 멍이 들 정도로 탁탁 치는 그런 학대가 종종 일어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 더불어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 또 사회복지사 선생님,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조금 업무에 대해서 같이 함께 모니터링하는 그런 업무 관계가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하고 도우면서 우리 기관에서는 이런 학대가, 신체적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도구를 이용해서 어르신을 폭행하는 건데요. 막대기, 끈, 빗자루, 신문, 서류철, 베개 이런 물건 등으로 막 때리는 거. 그리고 이불을 덮은 후에 때리는 행위도 있죠. 이게 이제 지난번에 뉴스에서 한번 크게 나왔던 거죠. 어르신 그냥 이불을 덮어가지고 막 발로 밟고 때리고 한 적이 있었어요. 시설에서. 이런 그 문제가 참 너무 심각하죠. 예, 이런 상황이 나타나서도 안 되고 시설에서 일어나서도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언론에까지 공개됐다는 것은 참 상당히 심각한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또 물건을 던져서 어르신이 맞는다든지 흉기를 사용해서 폭행하거나 담뱃불 등으로 화상을 입히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또 어르신을 누르거나 억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멱살을 축혀잡거나 목을 조르거나 누르는 것, 몸을 제압하거나 누른다, 발로 몸을 밟아 누른다, 입을 막거나 입술을 꽉 잡는다, 몸을 벽이나 구석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들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과정에서 어르신께서 어떤 거부하는 그런 행위라든지 또는 어르신께서 좀 격하게 행동하시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자칫 멱살을 축혀잡는다든지 목을 조르거나 몸을 제압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르신의 상황이 치매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좀 위협이 되는 또 어르신께서 위험한 행동을 상황일 때에는 그때는 다른 선생님들의 도움을 또 요청을 하시고 어르신께서 진정하실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떤 어르신을 진정시켜 드리는 노하우를 좀 갖는다든지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어르신을 자연스럽게 진정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요. 어르신께서 우리가 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르신의 어떠한 그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심리적 문제로 인해서 어르신께서 자꾸 좀 거친 행동이 있으시다든지 그러면 보호자분과의 상담을 통해서 의료기관으로 좀 연계를 하실 필요도 있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들이 나타났을 때에는 그 책임은 결국엔 여러분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행위가 한 건도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나타나지 않게끔,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를 꼭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노인의 몸을 함부로 다루는 경우인데요. 몸의 일부를 잡고서 끌고 다니는 거, 사지를 붙잡고 이동시키거나 손이나 발로 툭툭 치면서 다루거나 짐짝처럼 마구 다루는 거, 손 대신 발로 어르신을 다루는 행위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표 두 번째는요. 어르신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두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큰 문제죠. 억제대로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 자체는 이미 노인 학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명 유지 또는 치료 목적은 허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장기관 기관에서는요. 생명 유지 또는 치료 목적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어르신의 신체를 구속하지 마시고 의료기관으로 빨리 연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급박하게 어르신께서 생명에 위험한 상황이다. 그때에는 우리가 안전하게 어르신을 보호를 하고 그리고 의료기관으로 바로 연계를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저희가 기관에서 어르신 생명유지나 치료를 하겠다고 해서 억제대를 사용했을 때에는 이 부분은 당연히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이 학대가 되기 때문에 학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호자분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의 시간만 신체를 구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어르신에 대한 신체 구속을 2시간 이내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2시간도 안 됩니다. 1시간도 안 되는 거거든요. 어르신께 아주 일시적인 그 급박한 상황에서의 신체 구속만 가능할 뿐이지 어르신을 계속 생명유지나 치료 목적으로 장기간 주기적으로 신체를 구속하는 것은 그것은 명백한 노인 학대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자, 보호자에게 사전 동의와 사후 정황 보고 또는 본인 동의 없이 억제대를 사용하는 것이 학대다.
전신 억제대를 사용하는 것은 그냥 학대다. 장시간 억제대를 사용하는 것도 학대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억제대 외의 도구를 이용해서 어르신의 몸을 묶거나 구속하는 건데요. 억제대 도구가 아닌 끈, 천, 수갑, 테이프 등으로 몸 또는 몸의 일부를 구속하거나 억제대가 아닌 도구로 침대, 기둥에 묶는 거예요. 그런 행위. 침대 난간 높이를 높게 하거나 철책을 설치해서 침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하는 것이 학대다라는 거죠. 어르신을 감금하거나 격리하는 행위인데요. 방 또는 격리실 등에 자물쇠, 끈, 막대기 등을 설치해서 못 나오게 하는 행위, 방 또는 일부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위협적으로 막는 것, 벽만 응시하여 보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시설 밖으로 못 나가게 감금하거나 감시하며 막는 것도 어르신을 감금하고 격리하는 행위로서의 노인 학대다라는 것이죠. 자, 지표 3번을 보시면요.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예요. 자, 위험한 도구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죠. 칼이나 가위, 주사기 등을 들이대면서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 파손 등의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거죠. 자, 물건을 던져서 협박하거나 위협하고 벽을 치거나 거울을 깨는 등의 행위로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거. 주변에 있는 집기나 물품을 발로 막 걷어차면서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표 4번째로는요. 어르신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자, 어르신의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를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탈수 상태에 빠질 정도로 물을 주지 않거나 단절하는 경우, 영양실조에 빠질 만큼 최소량의 음식도 주지 않거나 단절시키는 것. 특히 이 물을 주지 않거나 단절하는 행위, 이게 이제 저희 그 기관에서 우리가 꼭 그러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어르신께 물을 상시적으로 제공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셔요. 그래서 기관에서는요, 어르신께서 자유롭게 물을 드실 수 있는 그러한 설비 요건들을 잘 갖춰 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어르신께 강제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의료 처치를 하여 생명을 저해하는 건데요. 수면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등을 강제로 먹이는 거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좀 벌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에서 어르신들 뭐 한 6시 정도에 그냥 일괄 취침하는 상황을 위해서 뭔가 약을 제공을 해서 약을 드시게 해가지고 그 시간 이후에 어르신들이 그냥 취침을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께서 드시는 복용약은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통해서 그 처방된 내용 그대로 약을 복용하셔야 되겠죠. 누락 없이. 자, 그런데 약을 복용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이상 반응이라든지 또는 호전이 된 상황에서 약을 중단하시려고 하실 때에도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통해서 약이 중단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약을 어르신께 제공한다든지 또는 약을 끊는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강제로 주사를 놓는 행위, 강제로 불필요한 의료 처치를 하는 행위도 노인 학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어르신의 치료 및 생존에 필요한 약물 및 주사를 단절하는 건데요. 의사가 처방한 약이나 주사제 또는 생존에 필요한 약물 및 주사를 단절해서 치료를 방해하는 행위, 또 어르신의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단절하는 것, 냉난방을 단절한다든지 수도, 전기, 가스를 단절하는 행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지표 5번째로는요. 어르신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강제로 하게 하는 건데요. 어르신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원치 않음에도 농지경작 같은 거, 임야정리 등의 일을 시키는 거죠. 또 어르신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원치 않음에도 시설 청소, 조리, 설거지 등의 일을 시키는 거,
어르신에게 사택 또는 시설장 집에 일을 시키는 행위, 강제로 다른 노인을 돌보게 하는 것, 식사 수발이나 기저귀 교체, 목욕 같은 이런 일을 시키는 것이 노인 학대다. 자, 그 다음 어르신을 감금해서 노동을 강요하는 부분인데요. 시설 또는 다른 공간에 어르신을 가두고 일을 시키는 행위, 또 노예처럼 일을 시키는 행위가 노인 학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을 보실 텐데요. 자, 지표 1에서는 어르신을 무시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들입니다. 어르신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무시하거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요청에 대응하지 않는 것. 물이나 약을 달라, 화장실에 데려다 달라, 밥을 더 달라 했는데 대응 자체를 안 하는 것이 학대다. 자, 또 어르신을 기피하는 행위가 있죠.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거나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피하고 자신의 손이 노인에게, 어르신께 닿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피하는 행위들이 학대 되겠습니다. 자, 지표 두 번째는요, 어르신의 사회적 관계 유지를 방해하는 건데요. 어르신의 일상적인 사회활동, 종교활동, 취미 여가활동 참여를 제한하거나 강요하는 거죠. 사회활동, 종교활동, 취미 여가활동을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강요하는 것. 다른 어르신과 어울리는 것을 제한하거나 강요하는 것. 어르신의 이성교제를 방해한다든지 종교적 물건의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강요하는 것. 컴퓨터, 전화, 신문, 개인 우편물, 구독물, 인쇄물 수치를 제한하거나 단절하는 행위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표 참여를 제한하거나 강요하는 것도 학대다. 자, 그리고 어르신이 가족이나 친구와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들이 있는데요. 가족이나 친구의 면회나 방문을 방해하거나 전화 통화를 방해한다든지 외출과 외박을 막는 행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어르신을요, 집단으로 따돌리는 행위도 있는데요. 다른 어르신들과 공모해서 따돌린다든지 직원, 자원봉사자, 실습생들 간에 공모해서 어르신을 따돌리는 행위도 노인학대가 되겠죠. 자, 지표 세 번째로는요, 어르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하는 것인데요. 어르신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거예요. 비난하거나 험담하고 창피를 준다거나 꾸짖거나 야단치거나 구박하거나 괄시하거나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누명을 씌운다는 거죠. 이런 행위 기관에서 자칫하면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만 됩니다. 자, 또 어르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건데요. 반말을 한다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죠. 존칭어로 부르지 않거나 별명을 부른다든지 아기에게 하는 말투로 구슬리는 것. 뭐뭐 하면 사탕 줄게, 아 착하지, 이렇게 하는 행위들. 아이를 나무라듯이 말하는 행위. 또 어르신이 감추고 싶어하는 사생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도 학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르신께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건데요. 어르신께 폭언을 하는 거죠. 고함 지르고 욕설이나 상스러운 말, 윽박 지르는 거. 혼나볼래? 쫓겨나봐야 알겠어? 하는 그런 행위. 또 어르신에게 두려움을 주는 행위가 있어요. 자, 때리는 신용을 한다든지 삿대질을 한다든지 주먹을 들이대면서 위협하거나 인상을 쓰며 말하거나 끔찍하거나 혐오스러운 상황을 보게 하는 것도 학대입니다. 자, 지표 다섯 번째로는요. 어르신의 사생활과 입퇴소와 관련된 의사결정권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자, 획일적인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일률적인 헤어스타일을 강요하거나 획일적인 옷차림을 강요하거나 시설에서 제시한 일정에 무조건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도 대표적인 학대 행위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기관에서 많이 좀 발생할 수 있죠.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번거로움을 좀 줄이기 위한 또는 수고로움을 줄이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이 장기요양 서비스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수고스러움이 들어가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을 뭔가
자꾸 편하게 가는 쪽으로만, 편의주의 쪽으로만 가게 되다 보면 자칫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주의를 우리 과감하게 내려놓고 먼저는 어르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어르신의 입장을 나에게 한번 대입을 해봐서 내가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 입장이라면 이라는 부분으로 역지사지로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어르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들이 있는데요.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다거나 개인정보 및 의료기록 등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활용하는 것, 본인의 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막는 것도 학대가 되겠습니다. 자, 어르신의 거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을 배제시키는 건데요. 본인의 거취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데 근데 그 부분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입퇴소 또는 전원 결정 시에 어르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부분들, 의논 없이 임의로 방을 바꾸는 것도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성적 학대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어르신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행위들이죠. 자, 어르신께 성추행을 하는 부분인데 어르신에게 입맞춤, 포옹, 애무를 한다든지 가슴이나 엉덩이 등의 신체 부위를 만진다든지 어르신께 자신의 성적 부위 등을 만지게 하는 그런 애무를 요구하는 행위들, 또 어르신과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갖는 건데요. 노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강요하는 것, 판단 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노인을 성폭행한다든지 신체장애로 한거불능인 상태인 어르신을 이용해서 성폭행하는 행위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표 두 번째로는요. 어르신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하거나 행위를 하는 건데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한다. 자, 음란하고 상스러운 성적 농담, 신체를 빗대어서 성희롱한다든지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소문을 유포한다든지 목욕, 기저귀 교체 등에 대해 동성자의 케어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치하지 않는 부분도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르신께 음란물이나 타인의 음란 행위를 보게 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거실 등의 공용 공간에서 음란 영상을 보게 하거나 음란한 사진,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부위를 보여주거나 만지는 행위를 보게 한다든지 자위 행위를 보게 하는 것도 있죠. 또 어르신의 성적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건데요. 기저귀 찬 모습을 촬영한다든지 알몸이나 성적 부위를 촬영한다든지 촬영된 성적 신체 부위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아니 뭐 그런 것까지 하는 행위가 나타날까 생각하시겠지만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행위들은요. 이미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어르신 학대에 대한 행위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행위들이라는 거에 있어서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어서 어르신을 벗겨놓은 상태로 두는 거예요. 옷을 입히지 않고 그대로 둔다든지 알몸 또는 성적 부위를 가리지 않은 상태로 두는 행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어르신의 신체 및 성적 부위를 드러내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도 있는데 성적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기저귀를 교체하는 거예요.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가림막도 사용하지 않는 거죠. 알몸 또는 신체 일부를 벗겨놓고 목욕 대기를 시키게 한다든지 신체와 성적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목욕을 시키는 행위, 성적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옷을 갈아입히는 행위도 학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경제적 학대인데요. 지금 사회 분위기에서, 지금 사회의 현실 속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학대 중에 하나죠. 경제적 학대. 자, 먼저는 어르신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건데요. 어르신의 현금, 물건, 부동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것, 물건이나 소지품을 가로채서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한다든지 어르신의 동의 없이 어르신 명의의 통장에서 현금을 이출하여 사용하거나 어르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특히나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과 관련해서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 정확한 규정 알고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하거나 했을 때에는 학대로서 처벌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되겠죠. 자, 연금, 수당, 임대료, 주식, 보험금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거, 어르신이 받은 선물, 돈, 음식물 등을 가로채거나 어르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빌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어르신의 부동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퇴소 시 입소보증금 등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어르신께 서비스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도 있는데요. 퇴소 시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든지 서비스 이용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또 어르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있는데 일자리, 부업 등에 참여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지급한다든지 시설 내 대체 인력으로 활용한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표 두 번째는요. 어르신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들이에요. 금융서류, 계약서, 위임장, 유언장 등의 서명을 날조하게 하거나 동의 없이 부동산 또는 고가의 동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 또 어르신 동의 없이 어르신 명의로 은행, 사채 등에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거 완전 범죄죠. 동의 없이 어르신의 은행 계좌, 보험 등을 해약하거나 동의 없이 어르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보험을 계약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지표 세 번째에서는요. 어르신의 재산 사용이나 그 결정을 통제하는 건데요.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거나 강요하는 거죠. 헌금, 공양, 후원금, 기부금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거죠. 또 어르신이 희망하는 현금을 비롯한 재산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이나 소지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르신 명의의 재산을 강제로 소유하려고 하는 행위인데요. 어르신 명의의 재산을 소유하려고 협박한다든지 금융서류, 계약서, 위임장, 유언장 등의 서명을 강요하는 행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임을 보실 텐데요. 지표 첫 번째는 어르신의 일상생활 관련 보호 및 서비스를 방치하는 행위예요. 자, 식사 및 수분 공급을 방치한다.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어르신의 돌봄을 소홀히 하거나 스스로 수분 섭취가 어려운 어르신의 돌봄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소홀히. 하긴 하는데 소홀히 하는 것도 학대가 될 수 있다. 질환에 따른 식사를 드리지 않는 경우, 대소변을 자주 본다고 물과 음식을 적게 드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학대라는 거죠. 자, 또한 어르신께 부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행위도 있는데요. 옷을 과격하게 입히거나 벗기는 행위, 빨리 식사를 마치도록 재촉하는 행위, 강제로 빠르게 먹인다든지 음식을 다 드시지도 못했는데 식판을 치워가는 행위, 기저귀, 옷, 약 등의 물건을 던지는 거예요. 던져서 드리는 거. 자, 어르신의 개인위생을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화장실 이용을 제한시킨다든지 화장실에서 배변 처리를 해주지 않은 채 장시간 내버려 두는 행위, 기저귀에 용변을 본 상태로 장시간 방치하는 행위, 스스로 세면, 양치질, 머리 감기, 뒷물, 목욕 등이 어려운 어르신을 불결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 의복이나 침구를 불결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어르신의 체위 변경 및 이동을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건데요. 욕창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체위 변경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것,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걷기 등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내버려 두는 것도 학대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표 두 번째로는요. 어르신을 부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하는 건데요. 어르신께 부적절한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상하거나 부패한 음식, 먹다 남은 음식, 음식점에서 버린 음식,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드리는 것들, 이런 행위들. 또
어르신을 위험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는 부분요. 냉난방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침실이 아닌 곳에서 주무시게 하거나 감염, 전염 등의 위험이 있는 환경에 방치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 방치하는 부분, 또 어르신께 기본 물품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물건, 의복, 침구, 위생용품 및 비품, 개인 사물함, 보장구 등을 제공하지 않을 때, 또 시설에서 비위생적인 물건 및 비품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지표 세 번째로는요. 어르신께 의료적 처치 및 보호를 소홀히 하는 건데요. 어르신의 질환 및 의료 조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있어요. 당뇨, 혈압 등 질환 관리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질환 치료와 관련된 약 복용을 소홀히 하거나 욕창 발생 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것, 삽입된 기관 및 소변줄, 장루 등을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것, 보호자가 요구했다는 이유로 어르신에 대한 의료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학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를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것도 학대다. 응급 상황임에도 즉각적으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거나 진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내버려 두는 행위, 병원 진료를 막는 행위도 학대가 되겠습니다. 자, 지표 네 번째로는요. 자기 방임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르신 스스로 방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돌봄, 의료처치 등의 거부가 어르신의 생명에 위협됨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거예요. 식사 거부 등의 행위로 생명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어르신을 방치하는 부분, 또 의료처치 또는 약 복용을 거부해서 생명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어르신을 방치하거나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돌봄을 거부하시는 그러한 어르신을 방치하는 것, 방치, 네, 다 학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살을 계획하거나 시도하는 어르신을 방치하는 건데요.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약물이나 알코올을 남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행위. 어르신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계획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모두 다 학대가 되겠습니다. 자, 지표 다섯 번째로는요. 학대 사례를 방치하거나 신고조차도 하지 않는 건데요. 학대로 의심되거나 학대당하는 어르신을 보고도 은폐하거나 방치하는 것, 네, 학대라는 거죠. 어르신이 동료 어르신에게 폭행 또는 괴롭힘을 당하였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동료 직원 또는 실습생 등 돌봄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어르신을 학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것도 대표적인 행위다. 또 학대를 신고하려는 자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도 있는데요. 노인학대를 신고하려는 사람을 저지한다든지 노인학대 사실을 가족 또는 외부인에게 알리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협박하는 행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볼 텐데요.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유기하는 행위예요. 자,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내다 버린다라는 거죠. 이 표현만으로도 참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시설 밖으로 끌어내거나 쫓아내는 행위, 길거리에 내다 버리는 행위, 소풍, 쇼핑 등 외부 활동 후에 어르신을 놔두고 오는 것, 길을 잃거나 실종되었다는 이유로 어르신을 찾지 않는 행위, 어르신을 타 시설로 보낸 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는 이러한 행위들이 대표적인 노인학대의 행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노인학대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리 처벌 규정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어르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학대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학대와 관련된 부분들은 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최대의 그런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 있는 거죠. 자, 어르신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행위, 어르신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어르신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어르신에게 구걸하게 하거나 어르신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어르신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같은 것들은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어르신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있는데요. 노인 학대에 대해서 신고하신 분들의 신분을 보호하지 않고 그 신원을 노출시켰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부분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학대를 아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저하지 마시고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노인 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서 신고인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노인 학대를 혹시라도 목격하셨거나 아신다고 하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신고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우리 좀 한번 보고 가실 텐데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포스터에서 알려드리는 그런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이죠. 자, 먼저는 누구도 어르신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알아야만 합니다. 또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소유의 재산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해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또 가족에게 연계를 많이 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받으실 수 있어야만 되겠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르신 스스로 그리고 종사자분들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자기 애를 더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분기별로 이 교육처럼 진행하는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충실하게 수강해 주셔야만 되겠죠. 또 몸과 정신에 이상이 발생할 정도로 무리하게 종사자분들께서는 근무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 건강을 먼저 돌아보시면서 종사자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그리고 심리 상태가 안정적이어야지만이 어르신께도 그만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몸과 정신에 이상이 발생할 정도로 무리하게 근무해서는 안 되죠. 자, 그리고 어르신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 되겠고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과정에 있어서 어르신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도 정확히 숙지하는 그런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과 어르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자, 그럼 노인학대 신고는 과연 어떻게 하나요? 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하죠. 몇 번이요? 1577-1389번. 항상 제가 노인학대 예방교육에서 알려드리는 번호 1577-1389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자,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번으로도 하실 수 있고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도 하실 수 있고 관할 시군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도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위에 노인학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셨거나 아시면요. 바로 신고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노인학대를 신고할 때 필요한 것 잠깐 우리 살펴볼까요? 먼저는 신고를 위한 적극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확한 학대 정황을 파악해야만 되겠죠. 학대 정황에 대해 가급적 다양한 정보를 확보를 하세요. 학대받는 분은 누구신지, 어디에서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학대로 보여지는지, 현재 학대를 받고 계신 어르신의 상태는 어떤지요. 자, 그리고 노인학대를 신고했다고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요,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해 드리고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법에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우리 그 프로그램 자주 보시죠? 토요일 날 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요. 가급적
끝까지 신고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모니터링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노인학대 예방 교육 내용들을 다 살펴보셨는데요. 이번 교육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우리 장기요양 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집중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한 학대 사례가요, 학대 행위 예시들이 우리 케어스토리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단 한 건도 발생하면 안 되겠죠. 어르신 학대 없는 장기요양 기관의 케어스토리를요, 우리 모두가 힘과 뜻을 모아서 그리고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연결해서 학대 없는 우리 장기요양 기관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다 함께 뜻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저희 운영지원국으로 연락 주시면 또는 댓글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관련해서 설명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